네, 두 번째로 그 장지글러의 두 번째 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UN 인권자문위원이면서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로 유명한 저자가 이번에는 자신의 손녀에게 자본주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내용을 담아서 2018년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2019년에 한글 번역판으로 나왔고요. 극단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는 야만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을 자신의 손녀 조라와 대화하는 형식을 빌려서 해부합니다. 뛰어나게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자본주의는 태생적 문제점 때문에 반드시 무너뜨려야 한다고 아주 과격하게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식인 풍습으로까지 묘사합니다. 반자본주의의 혁명적 투사를 자임하는 저자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과격한 책이죠. 왜 그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보다는 훨씬 더 그 책에 강력합니다. 그 책의 그 성공으로 인해서 이 저자가 좀 그 업이 되어서 그럴까요? 그랬을까요? 이 전작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는 자본주의 자체를 무너뜨려야 한다고까지 강력한 주장을 펼칩니다. 어쨌든 저자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손녀에게 자본주의의 탄생부터 자세하지만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설명합니다. 장 지글러의 책의 특징은 전작도 그렇지만 굉장히 쉽고 또 분량도 굉장히 적다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접하기에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2월 기준 전 세계 인구는 76억 명인데요. 그 중에 48억 명은 가난한 남반구 소속 사람들이며 10억 명은 극빈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산업과 과학 및 기술혁명으로 엄청난 경제적 복지를 달성한 국내에 비해서 그 이면에는 날마다 수만 명의 어린이가 영양실조와 굶주림에 의한 전염병으로 사망하고 있답니다. 에너지 고갈과 기후 변화를 비롯한 엄청난 환경 파괴를 서슴지 않게 저지르고 있는 자본주의의 민낯을 고발합니다. 자본주의라는 말은 라틴어 머리를 뜻하는 CAPUT 카풋에서 유래되었으며 자본이라는 캐피털이라는 용어는 12, 13세기에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종잣돈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17세기에는 자본주의자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18세기 중반에 마침내 자본주의란 말이 널리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노예제도를 거쳐 봉건제도를 무너뜨린 자본주의 생산 방식은 16세기에 등장하여 18세기 말에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도시 부르주아들은 새로운 권력을 쥐면서 시민과 연합하여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봉건제도를 무너뜨렸죠. 자본의 원시 축적은 바로 아프리카를 비롯해 중남미 아메리카에서 엄청난 양으로 이루어집니다. 15세기 말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7천만에서 9천만 명의 인구가 한 세기 후에는 350만 명으로 줄었다는 사실은 식민지 수탈과 억압이 얼마나 인명을 살생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저자는 프랑스 혁명 당시 자코뱅파에 의해 신성 불가침 반열에 오른 사유재산권이 자본주의자들의 착취를 정당화하는 토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본주의 시대가 열리면서 그들의 지배를 정당화시켰다는 주장이죠. 자본주의는 경제자본과 더불어 금융자본을 무기로 독점화와 다국적화를 이루어내면서 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을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세계화된 금융자본 포식자들은 현지 부패한 정부와 결탁하여 순탄한 착취를 만들어가죠.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소비사회는 지구의 인구 4분의 3은 풍요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에너지 낭비와 환경 파괴는 물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인류 정신의 이기적 탐욕을 정당화합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국가나 노동조합 및 의회 등으로부터 아무 제재도 받지 않은 채 부의 극단적 양극화를 향해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비롯한 가난한 나라들은 그들에게 지원되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높은 이자의 형태로 부자 나라에 건넵니다. 그들이 보유한 원료나 원자재의 가격은 하락하고
공산물의 가격은 폭등하여 이중으로 고통받고 있는 셈이죠. 거대 자본은 1991년 구소련의 해체 이후 더욱 기승을 부리며 신자유주의라는 탈까지 쓰고 무역의 완전한 자유를 쟁취해가며 가난한 나라를 착취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본주의의 개혁은 불가능하고 자본주의는 완전히 파괴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굉장히 과격하죠. 과거 노예제도나 여성의 해방 혹은 사회보장제도의 실현 역시 구체제의 완전한 파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근거를 들어 자본주의 역시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봉기의 힘은 우리 안에 잠들어 있으며 그 힘은 조금씩 증대되고 있는데 지구촌 시민사회가 마침내 자본주의를 무너뜨릴 주체가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봉건 제도를 무너뜨리고 수억 명을 해방시킨 것처럼 자본주의를 대체할 체제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무너질 날은 반드시 온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한 줌도 안 되는 거대 다국적 기업과 몇몇 세계적 금융기관들이 역사상 어느 왕이나 체제 및 교황도 누리지 못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의식이나 생활 등 거의 모든 것에 퍼져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과연 우리는 언제나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저자의 과격한 발언에 희망을 걸면서도 무력감과 절망감이 동시에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자가 이렇게 자본주의를 무너뜨린다고 해서 사회주의나 무슨 공산주의, 마르크스처럼 그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지금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완전히 제압되고 억압된 이 자본주의가 무너져야만 새로운 체제가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전 세계의 가난은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 지글러가 과격한 발언을 한다고 해서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장 지글러의 말은 지금 현재의 자본주의가 특히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가난에 빠뜨리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세계의 4분의 1은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부를 누리고 있지만 4분의 3은 가난하게 만든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이 책의 내용에 장 지글러의 주장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배우는 학생이라면 또 우리나라 전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어떤 의구심이 든다면 이 책은 읽어볼 만하다고 합니다. 읽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책과 이 책, 왜 세계의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가? 이렇게 장 지글러의 두 권의 책을 읽어보면서 이 사람의 주장이 어떤 점은 맞는지 또 어떤 점은 너무 과격하고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인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과학, 특히 경제 쪽에 진로를 갖고 있는 학생은 반드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추천합니다.